자, 이제 우리 128페이지, 128페이지다. 자, 일단 저기 있는 요약집에 보니까요. 98페이지. 그러니까 투자 위험도 사실 이 자체가 매년 하나 정도 시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가장 기본 이겁니다. 투자에 대한 이제 위험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를 먼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 쓰고 있는 투자라는 건 벌써 뭐예요? 기본 전제가 법률상 위험이라든지 기술상 위험이 없다 가정두고 오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위험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위험에 대한 개념이 뭐냐? 이런 거죠. 현재 내가 어떤 투자 대상에 투자했을 때 장래 예상될 수 있는 수익이 있어요. 이 수익과 1년 후에 실제 내손이 질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요 관계를 분명히 따져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니까 내가 은행 가서 저축을 할 건데 얼마 정도 수익을 줄래 물어보니까 얘가 5% 정도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뭐냐? 이미 준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뭐 있습니까? 줄 수 있는 수익이죠. 이걸 보통 뭐라 하죠? 예상 수익률. 자, 여러분들 우리 수익률 다른 거 보지 말고 수익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익이죠?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요거 무슨 수익이지? 예상되어진다 같은 말이 기대야, 기대. 그 말 같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내부 수익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 보시면서 5% 정도 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근데 막상 1년 딱 경과되면 저축은 무조건 약속했던 이 수익을 딱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1년 후에 내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을 뭐라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실제 수익률을 쓴다고. 그러면 저축은 뭐 있습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자, 없다 이게 뭐냐? 얘는 위험이 없다는 거지. 위험이 없단 말 같은 말이 뭐죠? 무위험.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 저기 있는 주식. 자, 주식을 투자할 건데 현재 예상되는 수익 보니까 8%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실제 투자한 결과 실제 수익은 반드시 예상된 수익과 항상 똑같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겠죠. 때에 따라 얘는 뭐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더 적은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이 말 아닙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발생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이게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차 또는 편차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위험이란 개념을 아시라고. 그럼 참고로 위험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불확실성. 가끔 보니까 위험 대신 불확실성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까? 측정 방식. 측정 방식이 있어요. 자, 측정 방식에서 보니까 절대적 측정치가 있고 절대적 측정치가 있고요. 이 상대적 측정치가 있어요. 상대적. 그러니까 절대라는 것은 뭐 있으면 이만큼 위험이 발생한다 이거고 상대는 뭐 있으면 누구보다 누가 더 크다 적다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 절대적 측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보니까 중심, 평균 같은 말이 표준이지. 그죠? 중심에서 벗어난다 이게 뭐죠? 표준 편차고 흩어져 있는 정도를 파악한다 이게 분산이죠. 거꾸로 상대적 뭐 있으면 위험을 측정해 주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변이계수. 자,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위험을 측정해 보는 방식은 크게 세 개 있어요. 표준 편차, 분산, 변이계수. 이 변이계수는 그냥 넘어가면 지금은 나중에 뒤에 쓸 목적이니까 다만 지금 할 것은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요 두 개 있는 개념 아셔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시험 내냐? 이렇게 시험 낼 거 아니에요? 문제 보니까 보통 표준을 빼버립니다. 실제 시험에선. 편차가 작단 말은 이걸 시험 내거든요. 실제 수익과
자, 예상되는 수익이 가깝다는 의미입니까? 실제 수익이 예상되는 수익보다 낮다는 의미입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응? 여기 있는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아주 근접하게 나온다. 이게 다른 말로 위험이 적단 말이지. 절대 이 수익보다 이게 낮다를 쓰면 안 된다고. 자, 일단 이런 개념 좀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이거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좋다. 어떠한 요인이 위험을 훨씬 더 크게 만들 것인가. 위험에 대한 유형이 중요한데,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제가 일부러 뭐 있습니까? 요약점은 한 6개 정도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문제 풀은 요령 알고 있죠? 이러이러한 위험 때문에 그 결과 위험이 더 커지는 건데, 항상 묻는 게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시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거 설명되어 있지 뭐 있습니까? 사업상 위험, 법률상 등등 꽤 많거든요. 이걸 굳이 암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왔을 때 뒤에 이 앞에 있는 위험에 대한 제목과 똑같은 말도 나오는 순간 나온다. 즉 나오는 것만 쓰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자, 잠시 99페이지요. 자, 99페이지 볼 게 뭐 있냐? 그 2번 위험에 대한 유형 보는 게 첫 번째 사업성 위험 나 있죠. 비록 그 안에 설명 많지만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는 뭐 있으면 사업이란 말만 나오면 된다는 말 뜻이.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서 연유되어 있는 그런 위험이 곧 이게 사업성 위험인데 굳이 뒤에 설명 다 보지 말고 얘는 잘 돼 있죠. 안에 있는 다른 글자가 지금 장난칠 목적 아닙니다. 다만 이 키워드 자체가 뭐가 있냐 이거 아시면 된다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거 아닙니까? 사업상 위험, 법률상 위험, 비용 위험 뭐 등등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상 위험 나오면 뒤에 사업이란 말 나와야 되고 법률상 위험 나오면 항상 법이란 말 나와야 되죠. 비용 위험 나오면 무조건 비용 관련돼 있는 그런 말만 나오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거 이외에 좀 조심할 게 거의 4개 있어요. 자, 이 4개는 좀 따라 보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 금융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돈인데 이 돈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금융은 타인의 돈. 그러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상 반드시 타인의 돈이 들어왔을 때는 곧 이게 금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상 위험 나면 항상 타인의 돈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이게 금융상 위험입니다. 그 타인 돈 같은 말이 뭐죠? 부채. 우리 아까 지렛대라는 것도 남돈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건 금융상 위험 속에 포함되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주로 많이 묻는 게 유동성 위험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성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현금으로 전환되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유동성 위험이 훨씬 더 큰 게 주식이 더 큽니까? 부동산이 더 큽니까? 부동산이죠. 더 큰 거. 주식은 금방 현금 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 오랜 기간 걸린 결과 훨씬 더 부동산의 유동성 위험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요. 자,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순간 반드시 뭐 나와야 됩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화폐 가치는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운영상 위험. 운영. 항상 운영은 기본 전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운영 관리하면서 나오는 위험 아닙니까? 가장 큰 게 뭐 있습니까? 영업 경비가 변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는 근로자 등이 뭐 있습니까? 파업한다든지. 이런 말 나왔을 때 전부 다 이건 여기 있는 운영상 위험 속에 포함된 데서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고 나머지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다시 98페이지요. 우리는 항상 위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기에 3개가 있지만 이 3개를 다 암기하지 말고 2개 밑에 있는 보수적 예측 방법과 위험
조정 할인율만 정리하세요. 위험 조정 할인율. 요거 두 개만 정리하시고 앞에 있는 위험한 요소를 제외시키는 게 그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러면 보수가 이 보수죠. 자, 다시 해볼까요? 우리 학원 건물에 이 건물 살 목적인데 중개업자 3명을 찾아가서 야,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냐 물어보니까 A는 12%, B는 뭐 있습니까? 10%, C는 8%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항상 뭐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지. 이럴 때 수익을 잡을 때 12%를 잡습니까? 아니면 8% 잡습니까? 요걸 잡아야 되지. 왜? 12% 잡으면 분명히 실제 수익은 이보다 훨씬 적게 나올 확률이 크다고. 이 가장 낮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8% 잡으면 절대 이보다 더 적은 수익이 나올 확률이 훨씬 적다고 이게. 지금 쓰고 있는 목적 위험을 갖다 처리, 위험을 제거시킬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오차가 큰 것도 오차가 작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보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수익은 이 수익은 지금 쓰고 있는 수익은 순수익이 순수익. 수익은 가능한 뭐요? 낮게. 비용은요? 이거 반대로 설명한데 우리 과거에 보니까 서울대에 있는 이 경작 교수님이 시험 냈는데 이걸 반대로 시험 낸 적이 있어. 이건 야비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건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자 다시 12%, 10%, 8% 이건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지. 요건 기대 수익입니까? 요구 수익입니까? 아니 업자는 물어 야 앞으로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냐 물어봤잖아. 이 말은 예상되는 수익 아니야? 이게 무슨 수익이에요? 기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수는 가장 기본이 기대 수익률을 높은 거 낮은 거.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이 말은 하향 조정한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문제는 단지 뭐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시험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문제 보면 대부분 밑에 있는 이걸 주로 묻는 문제에서. 자, 그다음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할인율 같은 말이 뭐지? 할인율 같은 말, 이자율 같은 말, 수익률 같은 말, 환원율. 자, 해볼게. 내가 이제 저축할 때 예상되는 수익이 5%거든요. 근데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얘보다 얘가 위험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위험이 어느 정도 있냐 보니까 이게 3% 정도 위험이 있대. 그럼 적어도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얼마 이상 수익이 나와야 됩니까? 자, 정리해 볼게. 주어진 투자 대상이 저축보다 위험이 커지지. 위험을 갖다 조정해서 나왔던 수익률 쓴다했을 때. 수익률 같은 할인율이야. 따라서 얘는 중요한 말 이 말 아닙니까? 투자 대상에서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지. 요거 우리 과거에 2번 장난쳤어. 반대로. 근데 자 다시 요거 무슨 수익이지? 저축에 투자하면 5% 수익이 나는데 위험이 현재 얘가 3% 더 크거든? 나라면 주식에 투자할 때 8% 이상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게 무슨 수익이에요? 요구 수익입니까? 기대 수익입니까? 나라면 이 정도 이상 나올 때 투자하는데 요구 수익이지. 참고로 지금 쓰고 있는 여기 위험 조정 할인율 같은 말이 뭐냐? 요구 수익, 요구 수익. 요 말 같으면 원래 요구 수익이라고 이게. 따라서 요구 수익을 갖다가 더 높게 잡습니까? 낮게 잡습니까? 그죠? 이걸 무슨 조정? 이 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라고. 이거 충분히 장난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대부분 다 많이 쓰고 있는 용어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부동산학과 대학원 다니면요. 이 책이 있어. 부동산 투자 금융 책이 있어. 외국 책이 있는데 굉장히 한 1000페이지 됩니다. 거의 이게 한 3년마다 계속 이거 나오거든. 개정판이. 근데 최근에 나 있는 개정판은 전부 다 이 말 안 써. 이걸 다 쓰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문제는 교수들 시험 낼 때 어느 책을 많이 내? 그 책이 내면 굉장히 많이 내거든. 우리 계산 문제 똑같이 시험 내, 거기 있는 걸. 그러니까 투자금융 그 책은 실제 우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는 책인데 어쨌든 최근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보다 이걸 훨씬 많이 쓰거든. 될 수 있으면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문구니까.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전에 설명했지만 사실은 위험 처리 방식과 위험 관리란 말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 기본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거 같이 묶어놨어. 봤지만 원래 사실 묶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에 설명했지만 이건 미국식에서 어떤 위험 처리한 방식이고 이걸 갖다 그대로 본떠서 일본에서 만든 게 이거라고. 이걸 비록 똑같은 내용이지만 결국은 좀 달리 분석하시라고. 같이 묶으면 이게 뭔지 헷갈린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거 두 개 별개라 생각하고 같이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위험 관리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건 쉬운 거죠. 주인 내가 떠 안 넣는다. 이게 위험 뭐라고? 주인 떠 안 넣는데 보여지? 상대편 떠넘긴다. 이게 뭐라고요? 정가지? 철저히 분석해서 위험을 제거시킨다. 이게 뭐죠? 자, 처음부터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대. 위험 뭐요? 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해피. 얘는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시험 낼 건데 아주 위험 보이는 간단한 딱 하나밖에 없죠? 뭐 나야 됩니까? 위험, 자, 충당검, 즉 대손 충당검만 하면 됩니다. 이건 다른 위험 보이라고. 사실은 중요한 게 이 두 개 중요하거든. 이 두 개가. 그래서 위험 정말 무조건 상대편을 떠넘긴다 이거지. 그래서 떠넘긴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변동. 변동 임대차, 변동이자 하여튼 변동 나는 순간 전부 다 이건 위험 증가예요. 그 다음에 수압도 이것도 교환이죠. 교환이란 말에서 벌써 이건 뭐 있으면 위험 증가거든요. 그다음 보험도 화재 보험 가입한다. 이것도 뭐 있습니까? 이것도 위험 증가입니까? 그죠? 자, 중요한 한 것은 위험 통제에 대한 설명인데 얘가 꽤 많다. 그죠? 자, 첫 번째 보니까 포트폴리오. 이게 나면 뒤에 자동 따라올 게 있어. 우리 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평균 분산 원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원리도 일종의 뭐 있습니까? 위험 통제요. 그 다음에 감응도 같은 말이 뭐죠? 민감도.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 같은 말이 뭐라고요? 요거 위험 조정 할인율. 이란 게 가장 대표적인 위험 통제이다. 마지막 위험 회피는 뭐예요?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이거지. 그죠? 그런 결과 위험 뭐 있습니까? 위험한 요소를 뭐 합니까? 요소를 갖다가 투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재배시키는 방식이 어디게 위험 회피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감응도, 민감도를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있죠. 요것으로 대비란 말 좀 이상한데 하여튼 어쨌든 비슷함이 좀 달리 쓰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 시뮬레이션 분석. 자, 일단 결론. 여기 보세요. 뭐 이러이러한 게 감응도 이다 시뮬레이션 분석 나오죠. 나오면 절대 틀린 말 내지 못해. 자, 일단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결과.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파악할 목적이에요. 근데 원인인 측정 변수가 있죠. 이런 변수가 딱 한 개의 변수예요. 한 개의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할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할 목적이고 이게 다른 말로 감응도고요. 거꾸로 시뮬레이션 분석은 뭔가 하면 여러 개의 변수가 있죠. 변수가 결합해서 이런 게 변함에 따라서 이 값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목적입니다. 자, 근데 결론. 굳이 이 두 개 구분하지만 그냥 같이 움직여 같이. 그러니까 특별한 말씀하면 아니면 이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라고. 자, 설명드릴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 학원에 수입의 결론 수입입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변할 것인가 따져보는 목적인데 첫 번째 보니까 세금이 1% 정도 올라가니까 이 건물 수입의 5%가 감소한대. 자, 두 번째
임금이 자 다시 월세가 1% 올라가니까 이 건물의 임대수입이 예를 들어서 0.003% 정도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주차료가 있죠. 주차료가 만약에 1% 올라가니까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입의 0.02% 정도 감소한다. 이와 같이 한 개의 어떤 변수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 어느 정도 변할까 따져보니 이게 이 가몽도요. 반대로 시몬에서 분석은 이 모든 게 전 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게 요거라고. 굳이 두 개를 구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 결과치 어떻게 바뀔 것인가 따지면 곧이 가몽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얘는 시험에 틀린 적이 한 번도 틀리게 된 적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요건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이때 보니까 제일 민감한 게 누구지? 세금이지 이 상태면. 그죠? 세금이요. 결론 요 말만 좀 기억하셔. 가망도가 민감도가 높을수록 위험은 요거 혹시 모르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혹시 모르니까. 절대 가망도는 개념 자체를 장난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데 혹시 모르니까 요 말 나오거든.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충분히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문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문제 보니까 이런 걸 분명히 장난을 칠 가망성이 충분히 있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천재 문제 풀어보자고. 천재. 이제 공부하기 딱 좋은 시절이죠. 날씨 더운 게 딴 데 갈 때 있습니까? 이제 없잖아. 무조건 시원한 곳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자, 일단 아직까지 출제연들은 결정 안 됐어. 출제는 보통 한 6월, 7월 때면 이제 결정되거든요. 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제 9월 선정이 보통 이제 한 9월 넘어야 선정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에 현혹되지만 누구 출제돼 간다 이 말 전혀 현혹될 필요 없어. 왜? 우리 개론 과목은요 출제원이 보통 총 몇 명인지 압니까? 15명이야. 15명이 문제를 각각 배당받은 총 이게 400개 시험 내거든. 문제 갖다가 요걸 내 가지고 시험 책이 뭐 있으면 2주 전에 문제 선정위원이 4명이 들어가. 요 400개 중에 이 40을 뽑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죠. 얘들이 문제 다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26회입니까? 요때 보니까 문제 출제를 낸 게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나왔던 문제 한 개도 선택 안 됐다고. 문제 다 바꿔버렸어. 몽땅 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의미를 갖지 말고 어쨌든 누가 출제되더니 전혀 뭐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량이 여기 중요하다 사실은. 얘들 성량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 쭉쭉 뽑게 돼 있다고.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쭉 그냥 뭐 누구 더 갖다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요건 내용 굉장히 쉬우니까 빨리빨리 그냥 따라가셔야 돼. 자, 1번부터 3번까지 묶어보셔야 되죠. 자, 1번 갑니다.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 달라질 가능성이 뭐죠? 위험. 같은 말이 뭐죠? 불확실성. 자, 2번, 3번 같이 보셔야 돼. 이때 위험을 측정할 때 반드시 뭘 쓴다고? 표준 편차 또는 뭐요? 분산. 2번, 3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키워드 뭔가를 가져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있죠. 저기 있는 14번까지. 자, 14번까지는 뭐냐? 여기 있는 요거 묻는 거 요 내용. 자, 이제 4번부터 갑니다. 자, 4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거기 끝에 사업상 위험과 금융상 위험 둘 중에 뭐 할래 물어듣는데 앞에 키워드 뭐 있습니까?
사업 자체나 있지. 그건 사업상 위험이야. 5번 갑니다. 5번 문제 작년 나왔던 문제 좀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을,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경기 침체는 결국 사업성이 올 수 있는 위험이죠. 이런 건 사업성 위험입니다. 보통 이게 원래 시장 위험성에 포함되는데, 다시요.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성 위험을 다시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위치 위험. 요 세 개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 자, 혹시 보세요. 요 시장 위험 반드시 뭐라 해야 됩니까? 시장에서 야기되는 거, 어떤 거, 수요와 공급자 관련 위험이거든요. 운영 위험 요거지? 요거. 그죠? 위치를 반드시 뭐라 해야 됩니까? 지금 뭐라 해야 됩니까? 위치. 자, 이런 거 쉽게 말해서, 특히 부동산, 절대 땅이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 때문에 위치를 잘못 잡아주면 뭐 있습니까? 나오는 수익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 게 곧 위치험인데, 자, 어쨌든, 흐려본다면 뭐 있습니까? 이게 위치와 관련되면 위치험인데,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뭐야? 경기 변동 등은 결국 어디서 포함되는 거예요? 시장이야. 근데 거기 지문서 우리 과거에 나왔던 게 시장 안 나와 있거든. 이 세 개를 포함한 게 뭐예요? 사업이에요, 사업. 그런 이제 논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 보시고요. 그래서 원래 5번은 정확한 말은 시장 위험성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자, 6번 가볼게요. 위치 나이지, 그 뭐 나야 됩니까? 위치 나야 돼요. 자, 7번도요. 7번도 보니까 근로자 파업, 또 뭐 있습니까? 사무실 관리 나이지. 이게 무슨 위험? 그래서 5번, 6번, 7번을 같이 묶어서 있죠. 5번, 6번, 7번을 묶어서 4번 속에 원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5번을 정확히 쓰면 이건 시장 위험을 좀 옆에 써놓고요. 5번을 갖다가. 자, 그 다음요. 이제 8번 갑니다. 자, 키워드 뭐 있습니까?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보니까 투자 재정이 원래 돈이에요, 돈. 돈은 무슨 위험? 금융상 위험. 자, 10번은 잘 볼 게 있죠. 첫 번째, 이 지문이 금융상 위험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 먼저 확인하시라고요. 나같이 이 지문까지 시험 되면요, 금융 대신 운영이나 등등 집어넣겠다고. 틀린 말 된다면은.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해볼게요. 모두 자기 돈만 투자했죠. 반대말, 타인 돈 끌어온 거예요. 반대말이. 그 타인 돈 것으로 관련된 위험 무엇이며? 금융이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기 돈만 투자한 결과 결국 뭐 있습니까? 금융상 위험이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렇게 두 개 가셔야 돼. 이 말은 금융상 위험 것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자기 돈을 전부 투자한 결과 금융상 위험은 제거된다. 이렇게 가셔야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요. 예, 11번. 물가 상승, 구매력 하락이 뭐죠? 인플레이션. 뒷장 가볼게요. 자, 12번도 뭐 있습니까? 핵심 키워드 뭐요? 개발 비용 변동 나 있지. 비용 나 있는 결과 비용 위험. 13번도 뭐 이자율 나 있죠? 이자 위험. 14번도 정부 정책 등이 나 있죠? 법적 위험. 15번은 뭐 있습니까? 차입자에게 실행함에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 인플레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무슨 위험? 무슨 금리? 변동이지? 자, 그래 보시고 이제 16번부터 26번까지 쭉 같이 볼게요. 이제 자, 16번 갑니다. 끝에 보수적 예측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수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하는 거죠. 같은 말 17번 끝에 보수적으로 한다 이 말은 보수 예측이라고. 이 말 나온 순간 기대 수익 어떻게? 하향 조정.
자, 18번. 18, 19 같은 말이에요. 자, 일단 19번 문제 하겠습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 같은 말 20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계산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 같은 말 요 구식을 말한다. 다시 18번. 위험 관리 방식에서 요 구식은 상향 하향. 상향. 또 민감도 평균 분산 등이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21번요. 잘 보세요. 이제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청. 이 말은 뭐 있어? 원인 등을 투입했을 때 그 결과 어떤 영향받을 것인가.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이건 무조건 민감도 또는 감흥도예요. 자,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22번. 개발사업의 전제로 하여 투자자가 끌어들일 수 있는 손익분기점 측정할 때 민감도 분석합니다. 자, 23번요. 결국 21, 23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 감흥도 분석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24번요. 미래 현금의 흐름 예측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서 키워드 뭐예요? 하나만 변동했을 때. 하나만 변동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영향 줄 것인가 파악한 게 이게 감흥도예요. 근데 25번 가볼까요? 자, 24, 25 구분하셔야 돼. 그런데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을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몇 가지 요소가 동시에 변동하는 애 있지. 나오는 순간 이건 시뮬레이션 분석. 만약에 25번 시뮬레이션 분석이 없고 있죠. 감흥도 나와도 맞는 말이야. 그건 기억하셔야 돼. 어제 시뮬레이션 분석이 원래 감흥도 분석에 포함된 하나의 예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개 같이 묶어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요. 사업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보다 다양한 업종의 임차를 구성한다. 이게 포트폴리오죠. 그죠? 그 다음에 27번부터, 자, 이건 똑같이 했던 건 27번 아까 했던 거죠? 넘어갑니다. 28번 가볼게요, 이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 제외시키는데, 이게 위험 뭐요? 해피지. 자, 그 다음 29번 같은 거죠? 자, 30번 갑니다. 물가 상승만큼 임대를 올린다. 이건 변동, 떨어지는 거지. 위험, 증가. 자, 그 다음에 31번도 뭐 있습니까? 보험 들었죠? 이게 위험 증가죠? 자, 넘어가서 32번요. 2번 보니까 포트폴리오 나 있죠? 이거 위험 뭐요? 통제. 33번도 기대 수익 요구수익 나 있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위험 통제. 33번은 중요한 게 이렇게 책에 시험 많이 냅니다. 위험한 투자가 변함 따라 투자 결과치 어떤 영향 받는가. 이게 뭐죠? 위험, 다시 감흥도. 이게 감흥도지.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은 감흥도 분석은 위험 통제이다. 그래서 32, 33, 34 전부 다 위험 통제입니다. 답이 위험 증가 아니라 이건 좀 바꾸세요. 몽땅 다 위험 통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 보시고 있죠. 그 다음에 133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건 전체를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무조건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니까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수익률부터 좀 정리해 볼게. 이제 우리가 알 것은요.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요. 수익률 공식이 뭐죠? 투자분의 뭐요? 순수익이야. 여기에 대한 역수가 누구냐? 역수가. 여기에 가치. 가치 공식은 뭐냐? 결국은 네. 그럼 잠시 요 가치란 말 같으면 결국은 투자의 투자. 그러니까 투자가 밖으로 빠지는 순간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수익률분의 순수익. 역수란 말은 이건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그러니까 꼭 아실 거는 수익률과 가치는 반드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무슨 수익이죠? 기대 수익률. 같은 말이 다 같은 말이야.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같은 말, 내부 수익률. 거꾸로 자,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이 무슨 수익이라고요? 요구 수익. 같은 말이 같은 말. 요구 수익 같으면 투자자가 반드시 바란다. 필수. 얘가 이 건물 안에서 나온 수익이 내 수익인 내부면 얘는 외부 수익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들은 중요한 건 첫 번째 개념부터 자, 개념 갑니다. 기대 수익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여말 예상되는 기대란 말이 곧 예상이거든. 예상되는 수익과 뭐 있습니까? 즉 있는 비용으로부터 구한다. 거기 제가 빠져먹었는데 우리 뭡니까? 요약지에 보니 나와 있죠, 죠? 예, 거기 내용 보시면서 자, 어쨌든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 아닙니까? 자, 그럼 얘는 이걸 좀 정리하셔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구 수익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뭘 묻냐? 항상 자, 잠시 여러분 요구 수익 공식이 뭐지? 자, 다시.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나 저축을 한다면 5% 정도 수익이 나올 건데, 이때 이걸 통해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저축보다 주식이 현재 위험이 3% 있으면 주식에 적어도 얼마의 성수익이 나야 됩니까? 8%지. 이게 내가 바라는 수익이지. 이 요구 수익이죠. 그 항상 요구 수익은 기본 전제 뭐 있습니까? 은행 금리에다가 반드시 위험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 아까 했지만 이 은행 금리는 반드시 위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공식이 뭐가 됩니까? 요구 수익은 요에다가 뭘 더합니까? 위험률 더하는 거죠. 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면 예상된 뭐요? 인프레율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보세요. 요구식은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요구식 개념 딱 나오면 다른 건 아예 보지 말라고.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작년 나왔던 문제 아주 야비하지만 최소한의 수익입니까? 최대한 수익입니까? 요거지. 나라면 이거 이상만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상, 이건 최소한 내가 바라는 수익이지. 이렇게 가셔야 돼. 문제 풀 때. 그러면 다시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요구 수익, 기대 수익 갑니다. 원래 정확한 말은요. 예, 기대 수익은 사실 공개 경쟁 시장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비용인데, 이는 항상 수익은 이건 객관적인 수익이라고. 근데 요구 수익은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 학원 이 자체에 대해서 내가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은 사람마다 다 같습니까? 다 틀리지. 왜 틀립니까? 뭐 때문에? 똑같은 위험이 우리 한번 물어보자. 똑같은 위험이 주어졌을 때 간 큰 놈, 간 작은 놈이 있어. 느끼는 위험 같을까? 다 틀리지. 그것 때문에 하시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요것이 항상 주관적. 자, 일단 요까지 개념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지금 하고 있는 요것에 대한 이 공식인데, 자, 첫 번째 무위험부터 갑니다. 한 강에 가볼게 이제 지금부터. 자, 요것의 무위험률은 말 그대로 그냥 번역합니다. 위험이 없는 거지. 이 말은 뭐요? 위험이 전혀 없고 오직 뭐요?
시간만 경과되면 나오는 수가 아닙니까? 이런 걸 보통 시간대가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묻거든. 국공채금리, 저축금리 있죠. 이런 게 무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혹시 이러이러한 요인이 무오염에 영향을 준다라고 시험 나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있죠. 은행금리 변동에 영향 줄 수 있는 기술이 다 포함돼. 은행금리에 영향 주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 영향 주지, 국제상 영향 주지, 일반 시장인의 경기 변동 영향 주지. 또 이 대출을 많이 하고 적게 하면 따라서 은행금리 달라지겠습니까? 만약 대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 은행에 있는 이 돈, 은행 고가의 돈이 있으면 없지. 금리 올라간다고. 반대로 저축이 엄청 많이 돼서 은행에 뭐 있습니까? 돈이 쌓여 있지. 금리 떨어져요. 이런 게 다 영향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상황이 다 영향 주는데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거꾸로 하시라고. 영향 주는 게 주지 않는 게 뭐 있냐? 요 두 개 보자고. 이거 이 속에 포함돼? 얘 이 속에 포함되냐? 안 되지. 얘 이 속에 포함돼? 인플레이션 따로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원칙은 원래 인플레이션 요 속에 포함된 걸 분리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무조건 얘는 뭐 있습니까? 위험이란 말과 있죠. 인플레이션 없으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어떠한 위험과 저기 있는 무위험 관계없다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죠. 이렇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데. 좀 이제 할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시험 내볼게요.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 이거 보세요. 위험 혐오도하고 혐오도와 무위험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시험 냈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OX. 위험 혐오도와 저기 있는 무위험은 전혀 아무런 관계 절대 없다. OX. 응? 뭘 고민합니까? 위험. 자, 보세요. 이 혐오도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과 무위험은 관계 있어, 없어? 위험은 누구 집안이에요, 이거? 이 집안 거, 이 집안 거. 왜 관계 있습니까? 없잖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뭐예요? 위험은 어디 속에 포함시킨다? 이 속에 포함시켜라. 여기 포함하지 말고 말듯이. 이렇게 시험 낸다, 문제에서. 왠지 딱 나오고, 이게 왠지 틀린 느낌이 딱 든다,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해서 하여튼, 위험이란 말은 저기 있는 무위험과는 전혀 상관관계 없다.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시 가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위험 할증감이 사실은 훨씬 더 여기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요 구석에 썩어 있는 위험이란 어떤 위험을 쓴 줄 압니까? 이런 반드시 우리 위험이 체계적 위험과 그 반대 뭐가 있다? 비체계 있죠. 자, 체계는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한다. 비체계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잠시 보세요. 무조건 요 구석에 쓰고 있는 위험이란 철저하게 체계적 위험만 취급하는 거예요. 얘는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럼 이걸 봤으면요, 잠시. 자, 우리 거기에 보니까 요약집에 제가 이걸 써놨거든요. 빼버렸었네. 자, 요거보다도 저기 있는, 자, 우리 천재.
문제 천재. 자, 134페이지. 134페이지 보니까요. 거기 있는 요고책에서 나있죠. 주관적인데 이론적 과학적 나있지. 이 앞뒤 말 됩니까 이거? 아니, 우리 원래 이론적 과학은 객관적 아니야? 근데 왜 얘가 주관적입니까? 자, 요건 이해되겠어. 주관적 이해되겠어 이걸. 그지? 왜? 각각에 있는 개인마다 똑같은 투자 대상 위험 정도 달라지니까. 근데 왜 이게 이론적 과학적이냐라고 물었던 거 이게. 여기 보세요. 답은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 벌써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보세요. 위험이란 말은 항상 체계만 쓰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철저히 내가 분석한 거예요 벌써. 철저히 분석한 결과 뭐였어? 반드시 이건 비체계는 환경이 다 제거시켰다면 벌써. 아니 이거 제거 못하면 결국 위험이 총위험밖에 쓸 수 없다고 이게. 응? 논리가.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해서 위험 있는 걸 한 단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이 말은 철저히 분석했다 벌써 통계 기법 쓴 거거든요. 그런 결과 이거 뭐였어? 다른 말로 이론적 과학적인 용어를 쓰게 됐다고 이게. 논리가. 그런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갑니다. 자, 봐볼게요. 투자 대상이 위험이 커지면, 자, 요가 커집니다. 요구 수익은요? 요구 수익. 아, 돼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결과 요구 수익은요, 올라가지. 자, 수익률과 가치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반비례지. 그럼 가치는 뭐 한다? 떨어지죠. 따라서 이 관계 꼭 설명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이거 묻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고요? 위험이 큰 만큼 더 높은 수익을 바라죠. 그 위험과 수익은 상쇄된다 이 말이고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위험과 부동산 가치, 요고수익과 부동산 가치 무슨 관계? 자, 마지막. 요거 시험 낸 문제에서 따라서 보니까 이 말 묻거든요. 체계적 위험과 여기 있는 수익 관계는 비례입니까? 반드시 비례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시험 내겠네.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도 비례 관계에 따라 시험 내겠네. 이걸 맞습니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때 쓰고님은 항상 어떤 위험을 쓴다고? 요거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 요구식에서. 반드시.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아마 틀림없이 이 말 나올 거라고. 이때 요구식에 쓰고 있는 위험이란 것은 체계적 위험만 수익과 비례하지 때 체계적 위험까지 수익이 비례한 것은 아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 이런 건 얼마든지 시험 낼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요거까지만 기억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요거까지 했던 것만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른 거 풀지 않고. 자, 135페이지. 자, 135페이지요. 예, 첫 번째 이 말이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수익은 뭐야? 실현 수익이죠. 그냥 넘어가시고 2번 갑니다. 키워드 뭐 있습니까? 예상 수익, 예상 지출. 기대 수익이지? 자, 3번. 잘 보실게. 자, 키워드 위험. 쭉 가서 최소한 수익도 확인해. 왜? 자, 밑에 문제 4번이 있죠?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야. 나왔을 때 뭐 최대한 수익 나왔거든? 작년 틀린 말로써. 그러니까 딱 두 개요. 이 3번까지 보시면서 위험이 주어졌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밑에 최선 수익. 요거 두 개만 딱 기억하시라. 해서 이건 요거 수익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여기 볼래요. 자,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클 때 투자합니까? 무조건 기대야. 요거는 나라면 이거 이상만 주면 투자한다는 얘가.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발행수익은 반드시 기대 수익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5번 보니까 예, 기대 수익이 요거보다 클 때 투자 채택한다죠. 자, 6번 마찬가지지. 자, 7번은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아, 8번 이건 다음 주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9번. 자, 요구수익, 여러분 요구수익 공식이 뭐예요?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이지.
무위험 같으면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이 뭐죠? 위험 할증이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이 무위험이고 거꾸로 위험에 대한 비용이 결국 뭐 있으면 위험 할증이다 보니까 결국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자 10번요. 요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소해야 될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으면 위험은 요고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 뜻이 거죠. 그 다음에 자 11번 요고식은 위험이 커지면은 아울러 요고식도 뭡니까? 커지겠지. 자 D장 가볼까요? 따라 12번요. 12번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죠. 따라서 거기 있는 13번 가볼까요? 투자자 요고식은 어떤 위험이 커지면 요고식이 커집니까?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요고식이 커집니다. 그 확률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똑같은 말이죠. 위험과 수익이 상쇄한단 말은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까지만 정리하자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자 핵심은 얘는 기대수가 아주 깔끔하지. 이거 왜 나올 게 없다고. 개념만. 요것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어쨌든 첫 번째 할 게 뭐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요 개념 조심하고 공식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하는데 특히 뭐 있습니까? 위험 할증에 쓰고 위험 반대 체계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뭐 있으면 위험이 커지면 요것이 커지고 위험과 부동산 가치, 요것과 부동산 가치는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까지만 하자고 지금. 다음에 가면요. 이제 뭘 할 건가면 이 두 개에 대한 변화를 할 겁니다. 누가 더 클 때 어떻게 발표를 할 건데 일단 그거는 다음 주에 뭐 있습니까? 요 가치라면 같이 할게요. 같이 하면서. 자, 그래 하고 다음 주에 여기 있는 투자 다 끝낼 겁니다.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 자, 수고했습니다.